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갑질 논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국민들을 공분케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뭐 여러 가지 못다한 정치권 이슈들을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남자입니다. 신지호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자, 신지호의 여의도 난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판넬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자, 첫 번째 서영교 의원 얘기. 좀 전에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도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다른 얘기예요. 아까 전문가분들과 나눴던 다른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이요. 이 지금 여러 가지 서영교 의원 갑질 논란을 확인을 하고서도 공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2번이나 표결을 했는데 다 부적격 네. 해갖고 공천 주면 안 된다. 결론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 또 여성 30% 공천 그 숫자를 채우려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공천을 했다. 이건 정말 구구한 그러게요. 아주 궁색한 변명인데요. 네. 여성 공천을 이렇게 부자격자, 이 부적격자에 대해 여성이라고 이렇게 공천 주면요. 앞으로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그 하려는 여성 그 예비 정치인들에게요. 엄청나게 민폐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다음에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요. 예, 서영교 의원 지역구, 서울 중랑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랑갑입니다. 예. 거기가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번에 문재인 퀴즈 해가지고 선거 전에 문재인 대표가 무슨 인재 영입한다고 다 영입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조응천 저 후보의 경우 어디다가 공천했습니까? 경기도 남양주에 했습니까? 남양주. 그러면 남양주가 뭐 조응천 의원하고 무슨 뭐 특별한 연고가 있었습니까? 예. 남양주하고 무슨 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거기 옛날에 놀러 가고 자전거 탄 적 있다고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서영교 의원 지역구인 중랑갑 그 망우리 묘지 뭐 있을 때 몇 번 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중랑천에서 자전거 타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공천을 못했다 하는 건 공당으로서 이건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 이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이유는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국회에서 했던 활동들, 했던 말들 이것 때문에 아마 더 화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방석호 사장의 딸이 아빠를 따라서 뉴욕 갔다 이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가족 추석 해외 계획하고 겹쳤다. 법인카드를 잘못 냈다. 질이 안 좋은 거죠. 공인으로서. 마약 상습 투약했던 유력 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서영교 의원은 정작 본인 관리는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전형적인 이중잣대인데요.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오늘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과가 제대로 되려면요. 적어도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사촌 이내에는요. 채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서영교 의원이 벌써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요. 뭐 벌써 몇 번을 하게 된 거죠. 자기 친동생 때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친오빠 때 그랬고요. 자기 딸 때 그랬으니까 벌써 미국 법으로 따지면 세 번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은요. 친인척 고용하더라도요. 사촌 이내 하면요. 아예 급여 자체를 못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법안을 말이에요. 백혜련 의원 안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뭐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친인척 고용 사실을 통보한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아예 미국이나 독일처럼 못 박도록 그런 것을 김종인 대표가 대표 발의해갖고 다시는 제2의 서영교 같은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무슨 뭐를 어떻게 잘못했고 앞으로 이런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과드린다 하면요.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서영교 의원 공천 과정에서 갑질 논란은 알고도 공천했다? 그 공천을 당시 누가 주도했었죠? 김종인 대표가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과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안철수 대표와 김수민 의원이 딱 등장해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 조용히 해. 출당의 비밀입니다. 출당의 비밀인데 자,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이 출당 카드를 살짝 만지작거리는 것 같은데 자, 그 포문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열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정서는 더 혹독한 예. 잣대를 우리 정치인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당원 당규도 기소만 돼도 예.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예.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출당이라든가 이런 조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김수민, 박선숙 의원 출당 조치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한번 보시죠. 출당 조치 알고 보면 누이조, 코메부 조커다 이 얘기인데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출당이 되면 38석에서 2명이 빠지니까 36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어. 뭔가 명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출당이 되니까 당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제 선긋기가 가능해지죠. 안철수 대표한테 지금 불똥이 튈 것 같은데 뭔가 그것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무근일 경우에는 사실 무근이지 않습니까? 다시 국민의당으로 오세요. 복당 조치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38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당사자인 김수민, 박선숙 의원도 출당 이후에도요. 빼지 안 떨어집니다. 의원직 유지돼요.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출당 조치가 설사 이루어져도요. 양쪽 다 별로 손해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냥 꼼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저거를 출당 조치를 저렇게 할 게 아니라요. 네. 제일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게 뭐냐? 탈당 권고입니다. 탈당 권고요. 왜? 출당은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의원직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발적 자의로 인한 탈당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론으로 네. 권고를 하는 겁니다. 탈당 권고. 아. 이렇게 내리는 그러면 두 사람이 권고를 수용 안 할 수도 있고 수용하고 탈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봤자 국민의당에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없어요. 네. 두 사람이요 탈당 권고를 받아가지고 탈당을 하면은 박선숙, 김수민 저 두 의원의 배지는 떨어지지만 네. 그럼 국민의당 의석수가 주는가? 그 다음번 순번이 승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비례대표 아. 두 명이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으로서 뭐 큰 손실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무슨 대변인이란 분도 이게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본인들 당원 11조라고 하는 거. 이게 마치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고 뭐 새정치에 무슨 굉장히 뭐 상징처럼 얘기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다른 당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예. 보세요. 새누리당은요, 한나라당 시절에 차떼기 이후에 말이에요. 네. 이미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도 당원 44조, 새누리당 당원 44조 2호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예.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새누리당은 다른 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정치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저 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참,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된 뉴스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번에 당권 출마를 선언한 더민주의 추미애 의원이 등장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분 무슨 조합일까요? 한번 가게 보시죠. 말 바꾼 시장님, 부채질하는 의원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 네. 서병수 부산시장 신공항 무산되면 네. 부산시장직에서 내려놓겠다고 했는데요. 살짝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시장직 물러나지 않겠답니다. 네. 180도 입장이 바뀌었고요. 추미애 의원은요. 지금 뜬금없이 또
새만금에 또 신공항을 짓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국민 분요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도 공인으로서 또 부산 시민의 대표로서 좀 시건을 한 거죠. 처신이 너무 가벼웠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무슨 뭐 가덕도가 안 되면 시장직 삭타겠다고 몇 차례 공언한 것 자체가 예. 정치인으로서 부산 시장으로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 예.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새만금 이제 가서 또 신공항을 만들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새만금이라는 게요, 이게요,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때부터 새만금 들고 나와가지고요, 네. 이제까지 총 국민 혈세가 얼마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9조 원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9조 원. 지금 그 동남권 신공항도 네. 새로 지어도 뭐 10조 가까이 든다 해갖고 이제 기매로 확장할 경우에 예. 그래도 한 6조는 들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새만금이 여태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9조 원이 넘습니다. 와. 그런데 아직도 말이에요. 새만금은요. 네. 어떤 사업성을 못 얻고 있어요. 음. 원래 삼성이 말이에요. 네. 2011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여기다 뭘 하기로 했냐면요. 미래 에너지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예. 태양, 뭐 풍력발전, 솔로 에너지, 태양전지 이런 거 하기로 했다가요. 금년에요. 철수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삼성 같은 기업이 얼마나 열심히 다 주판을 튀겨서 여기서 그럼요. 사업하면 될지 안 예. 될지 귀신같이 알잖아요. 새만금에서는 더 이상 해볼 적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양해각서 그냥 다 찢어버리고 우린 철수 예. 해버렸. 이게 언제 그랬냐? 6월달 그래서 예. 그런데 예. 근데 거기다 갖다가 그러면 공항. 공항을 짓자. 지금 우리 그 국내 공항이요. 국제공항 빼고 국내 공항이 14개거든요. 네. 국내 공항. 그리고- 거기 김포공항. 예. 부산의 김해공항, 예. 제주공항 빼고요. 나머지 11개 공항은요, 적자입니다. 활주로에 고추 말린다면서요? 화물줄에 고추 말려요. 그러면 새만금에다 뭐 해갖고 여기다 고추 말릴 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그냥 그 허황된 예. 예산을 왜 이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앞으로 무슨 공약할 때는요, 철저하게 재원 조달 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기성 공약이다 예. 할 정도로 따가운 비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동남권 신공항 끝나자마자 또 무슨 이게 또 호남 민심 부채질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 인물.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히말라야에 지금 좀 수염도 딱 길러져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인데요. 과연 어떤 키워드일까요? 마음 비우러 가신다면서요. 정치 트래킹 가신 겁니까?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약한 군대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을 사고 있어요. 히말라야에서 이제 SNS에 띄운 발언인데, 마음 비우러 간다더니 문재인 전 대표 이 정치 트래킹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전시 작전권 그 반환을 추진했잖아요.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럼스펠드라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 청와대에 와갖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데요. 전시 작전권 우리가 다시 환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럼스펠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이었죠? You are knocking the open door. 당신은 문이 열려 있는데 그거 놓고 하고 있다. 얼마든지 우리 좋다 환영한다. 예. 가져가라. 예.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 미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다 나토를 통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런데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 군이 약군이다. 우리 아주 그 취약한 군대다, 약한 군대다. 네. 이건 우리 국군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미국하고 일본도 안보 조약을 맺어갖고요. 일본군 자위대는요. 우리보다도 더 독자적인 재량권이 없어요. 네. 미국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일본 자위대야말로 얼마만큼 허약한 군대가 네. 문재인식 논리로 하면요. 일본 자위대는요. 정말 허약하고 형편없는 군대예요. 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군보다도 그러니까요. 미국에 대한 자율권이 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입만 열면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한다. 또 이런 논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논리라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새누리당 얘기인 것 같죠? 김용태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등장했는데, 이때를 기다렸다. 비박의 판결.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지금 당권 출마 선언을 했고요. 유승민 의원은 대권 쪽으로 마음은 가 있지만 뭔가 이제 비박 당권주자들의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 친박보다 당권 이제 8월 9일 날 전대하는데 비박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지금 비박 진영에서는 무르익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좀 시간 관계상 좀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요, 저는 최경환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도 나 요번에 또 내가 나가면 너무 당이 시끄러지고 또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안 나가고. 예. 그러니까 최경환 대 유승민의 어떻게 보면 그 빅 이벤트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무산된 것 같아요. 빅매치는 무산됐군요. 예, 빅매치는 무산되니까 예. 비박 쪽에서 그렇다면 최경환 의원이 안 나온다면 우리 쪽이 잘만 좀 이렇게 엮고 그 스크럼 짜고 뭐 분위기 좀 타면 될 수도 있겠다 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지호 의원과 함께 신지호의 여의도 난타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